자, 깍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베트남어 초급 학습지 인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과 첫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발음을 듣고 오신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자, 1과는 신짜오 깍반이라고 해서 베트남어의 인사 표현들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 강의는 한 과당 2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먼저 단어와 문장편을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법과 회화편을 배우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과에서 배울 학습 목표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베트남어를 처음 배우니까 베트남어의 인사, 감사, 사과 표현 이런 것들 배워보면 좋겠죠? 자, 그리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제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 라 문장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나라가 어느 나라의 출신인지 그래서 국적에 대해서 말하는 표현도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재미있겠죠? 자, 그럼 단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인사가 딱 나왔네요. 자, 원래는 단어부터 시작을 하는데 자, 일단 첫 시간이니까 인사 조금만 배우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베트남어를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베트남어로 인사가 신짜오라는 거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 처음에 이제 신짜오가 나와 있죠. 자, 근데 하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신짜오라고 인사하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주 공적이고 딱딱한 관계 그리고 한 번 보고 말 사람들 약간 이런 관계에서 쓰는 인사예요. 그러면은 친한 관계에서 어떻게 인사를 할까? 이제 그런 것들을 배워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신짜오. 신짜오. 네, 좋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인사 표현이고요. 신은 문장 앞에 붙여서 높임말을 만드는 표현, 짜오는 안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짜오가 안녕하세요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신짜오라는 인사는 베트남 사람들이 친한 사이에서는 거의 쓰지 않아요. 그럼 친한 사이에서는 어떻게 인사를 하냐? 자, 방금 배운 이 짜오라는 단어 뒤에 사람을 부르는 호칭을 넣어주면은 그것이 베트남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인사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호칭 같은 경우는 지금 듣는 사람마다 다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과에서 호칭도 정리를 할 건데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대표적으로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남자예요. 그리고 나보다 나이가 많다 이럴 때 아잉이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읽는다고요? 아잉. 자, 그래서 우리 남자한테 인사를 할 때는 짜오 아잉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자, 어떻게 인사를 한다? 짜오 아잉 이렇게 인사를 하면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짜오 아잉. 짜오 아잉. 자, 근데 누군가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지 안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나이를 뭐 인사하기도 전에 물어보기도 어렵고. 자,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남자를 만났을 때 그 남자가 나보다 나이가 아주 많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다 아잉이라고 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인사 읽어보도록 할게요. 짜오치, 짜오치. 자, 우리 치 같은 경우는 이제 연상 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호칭 같은 경우는 남성에게 쓰는 호칭이 있고 여성에게 쓰는 호칭이 있고 베트남어도 이것들이 이제 구별이 되는 단어가 있고 안 되는 단어가 있지만 아잉 같은 경우는 남자, 치 같은 경우는 여자로 구별이 됩니다. 자, 치 같은 경우는 아잉의 이제 옆에 있는 여성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나보다 나이가 많은 여성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여성을 딱 만났는데 나보다 나이가 안 많은지 알 수가 없다. 이럴 때도 그냥 간단하게 치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남성을 만났을 때는 짜오 아잉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되고 여성을 만났을 때는 짜오 치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꼭 윗사람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딱 봐도 나보다 동생뻘 어려 보이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인사할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읽어볼게요. 짜오 엠, 짜오 엠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아잉 남자, 치 여자 이렇게 구별을 했던 거 기억이 나시죠? 엠 같은 경우는 남자, 여자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쓸 수 있습니다. 대신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M 같은 경우는 동생뻘 되는 남성, 여성한테 쓸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학생을 부를 때도 M이라고 칭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이 M이라는 호칭을 굉장히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베트남에서 식당 같은 데 가시면은 뭐 에머이 혹은 뭐 에머이들이 뭐 말을 안 듣는다, 내 말을 안 들어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베트남에 계시는 한국 교민들이 말하는 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바로 그 에머이에서 M이 바로 여기 나오는 바로 그 호칭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나보다 나이가 어린 연하의 남자, 여자를 부르는 호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보다 나이가 어린 동생뻘인 남자, 여자에게 인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짜오 엠, 짜오 엠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좋아요. 그리고 하나 더 배워보도록 하죠. 자, 이제는 나랑 동년배, 나와 나이가 같은 친구인 사람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짜오 반, 짜오 반.
네, 반이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동년배를 부르는 호칭이 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짜오 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친구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짜오 반 같은 경우는요, 뭐랄까, 정말 친구는 아니지만 친구처럼 대하고 싶은 상대방들에게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라는 말 있죠. 이런 거 할 때도 자, 우리 오늘 주제가 신짜오 깍반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깍이라는 단어는 복수형을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도 뭔가 사회자들이 아니면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여러분, 친구분들 이렇게 할 때도 반이라는 호칭을 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첫 시간인데 너무너무 좀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아. 호칭이 굉장히 복잡해. 네, 여러분, 초급 베트남어 특히 베트남어를 가장 먼저 시작했을 때 우리가 먼저 맞닥뜨리는 뭔가 어려움이라고나 할까? 이게 바로 호칭이에요. 베트남에서 이제 호칭을 잘 사용만 해도 초급 베트남어에서 한 제 생각에는 30%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상대방을 칭하는 호칭을 생략을 해도 문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생략을 해야지 더 자연스러운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베트남어 같은 경우는 주어를 반드시 넣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목적어를 반드시 넣어줘야지 그 문법이 혹은 그다음에 자연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문법에도 맞고 자연스러운 표현이 돼요. 그래서 지금 배우는 호칭들 뒤에서 다시 복습을 할 텐데요. 네, 호칭들을 꼭 이번 시간에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사 파트부터 호칭이 막 몰려 들어와서 좀 어려우셨을 텐데 일단은 잘 들어보시고 조금 이따 호칭을 또 한번 하니까 네, 그때 또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사 표현 간단하게 신짜오부터 해서 호칭에 따라서 달라지는 인사 표현들 공부를 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감사 상하 표현 간단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베트남 여행하시면서 땡큐 이런 말 되게 많이 하겠죠. 자, 베트남어로는 뭐라고 하냐? 자, 읽어볼게요. cảm ơn 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베트남어로 여러분이 베트남 가셔서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 땡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 cảm ơn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좀 성조가 올라가는데요. 이제 우리 고맙다라는 말을 일상생활에 많이 쓰여서 그런지 요 물음표 성조를 붙여도 역시 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물음표 성조가 붙은 cảm ơn 요거랑 올라가는 성조가 붙은 cảm ơn 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물음표로 써도 되고 올라가는 거로 써도 돼요. 둘 다 고맙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미안해요. 우리 실례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사과하는 표현은 베트남어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볼게요. xin lỗi, xin lỗi. 네, 자, 어떻게 한다? xin lỗi, xin lỗi.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cảm ơn, 고맙습니다. xin lỗi, 미안합니다. 여기까지 같이 배워봤어요. 자, 여러분, 실례지만 요래 하는데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이럴 때도 xin lỗi 앞에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몸풀기였다고 보시면 돼요. 몸풀기. 네, 자, 베트남어 배우는데 긴장이 되실까봐 네, 재미있는 표현들 공부를 해보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학습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학습지 딱 펴셨을 때 여러분이 다른 베트남어 책보다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왜냐면 우리 학습지라는 거는 말 그대로 딱 시간을 정해서 날짜를 정해서 우리 학습지 옛날에 하셨었나요? 어려우셨을 때? 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날마다 뭔가 차근차근 공부해가는 그런 걸 목적으로 이제 책을 집필을 했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다른 초급책에 비해서 좀 많거나 아니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사실은 초급 레벨이기는 하죠. 그래서 나는 날짜를 정해서 좀 확실하게 베트남어를 열심히 공부할 거야 하시는 분들 같이 학습지를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라 이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단어 가지고 막 튀어나와가지고 어려우실 수 있겠는데요. 자, 베트남어는 한자어가 많이 있어요. 베트남어의 한 75% 이상은 한자어예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딱 베트남어를 들었을 때 이거 우리나라 말이랑 좀 비슷한데? 라고 느낄 수 있는 한자어들도 상당수이기 때문에 단어를 외우실 때 굉장히 용이합니다. 자, 근데 오늘 나라 이름을 배울 때 특히 그런 것들이 많아서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이거 이 말이에요? 이러면 여러분 아마 딱 캐치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저랑 같이 읽어볼게요. 자, 따라 읽어주세요. 한국, 한국, 네, 한국. 발음 비슷하죠? 한국, 네, 베트남어로 한국, 한국. 발음 비슷하죠? 네, 바로 한국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나라 볼게요. 베트남, 베트남. 네, 바로 베트남.
네, 우리 이 베트남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그 일본어에서 베트남을 부르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가져왔기 때문에 베트남이지, 실제로 영어에서도 베트남이라고 하지 않고 비엔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나라 사람들이 부르는 그 발음 그대로 불러주는 게 제일 좋겠죠. 네, 그래서 원래 원어라고 해야 되나? 베트남어는 비엔남이 맞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라고 부르는 건 우리나라랑 일본밖에 없어요. 비엔남 이렇게 불러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그다음 다른 나라도 볼게요. 읽어보죠. 중국, 중국.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중국, 중국. 굉장히 비슷하죠? 네. 자, 그다음 일본 읽어보죠. 녀반, 녀반. 네, 제가 일본어는 잘 모르는데 니폰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일본을 일본어로. 그죠? 그래서 그거랑 좀 비슷합니다. 녀반, 녀반. 네. 자, 우리 미국. 자, 미국 베트남어로 굉장히 쉬워요. 읽어볼게요. 미, 미. 네, 성조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미. 우리 미국 할 때 국자 빼고 미만 발음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Y가 나왔는데요. 단모음으로 나오는 Y는 단모음 I랑 같은 표기를 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베트남 정부에서 이 Y를 다 I로 통일하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게 이제 보편화가 아직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혼재돼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Y, 단모음 철자의 Y 같은 경우는 I로 표기해도 똑같은 단어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어떤 책에서는 Y, 어떤 책에서는 I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둘 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미, 미, 네, 미국.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좀 쉬웠어요. 딱 들어도 이거 뭔가 베트남어지만 한국어로 바로 알아듣겠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조금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영국은 베트남어로 읽어볼게요. 아잉, 아잉이라고 합니다. 그 영 할 때, 영국 할 때 영자를 베트남어로 읽으면은 아잉이 됩니다. 이거 방금 선생님 앞에 호칭에서 연상 남자를 부르는 호칭, 아까 짜오, 아잉 이런 거 배웠는데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단어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이름으로 쓰이게 되면은 영국이 되는 거고, 그냥 호칭으로 쓰이게 되면 연상 남자를 부르는 호칭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프랑스. 베트남과 프랑스는 떼어놓을 수가 없는 이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역사적으로. 자, 그래서 프랑스라는 단어도 외워볼게요. 자, 읽어보죠. 팝, 팝. 네, 프랑스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자, 여러분 혹시 중국어를 좀 공부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중국어로 프랑스를 그 법자를 써서 법국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았는지 베트남어에서도 이 팝이라는 단어는 그 한자의 그 법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팝 하면은 법. 네, 법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뭐 헌법 할 때 나중에 베트남어로 뭐 히엔팝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나라 이름으로 쓰이게 되면은 팝 프랑스가 되겠습니다. 네, 중국어 한자에서 온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태국. 네, 태국이 어디 있냐면 이제 인도차이나 반도의 동쪽에 베트남이 있고 그다음에 위쪽에 라오스, 그다음에 캄보디아, 그다음에 이제 서쪽으로 태국이 있죠. 베트남과 태국. 네, 가깝습니다. 자, 태국은 우리 타일랜드라고 하죠, 영어로. 베트남어로는 타일란. 타일란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라 이름, 주요 이름 정리해 봤는데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읽어 볼게요. 한국, 한국, 베트남, 베트남, 중국, 중국, nhật bản, nhật bản, Mỹ, Mỹ, Anh, Anh, Pháp, Pháp, 타일란, 타일란.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나라 이름들 한자어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쉽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단어를 배웠잖아요. 그럼 우리 학습지의 장점이 뭐냐? 공부한 거를 바로바로 이제 복습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네,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 맞는 단어를 쓰세요. 자, 그림을 보시면 이게 각 나라의 국기가 나와 있어요. 자, 이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자,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죠, 베트남어로? 그렇죠. 한국 이라고 하면 되죠. 한국.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나라. 자, 이거 어느 나라 국기일까요? 중국 국기죠. 자, 중국 방금 배웠는데 베트남어로? 그렇죠. 중국, 중국 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요거 설마 모르시는 분 없겠죠? 네, 바로 베트남의 국기입니다. 베트남의 국기. 네, 빨간색, 베트남 사람 빨간색 되게 좋아해요.
빨간색 그리고 가운데 별 하나가 뚝하니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베트남 국기예요. 자, 우리 베트남으로 뭐라고 하죠? 베트남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랑 일본만 있다고 배웠어요. 바로 비엔남이라고 하죠. 비엔남. 자, 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하죠? 그렇죠. 비엔남. 비엔남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자, 이거 어느 나라죠, 여러분? 네, 미국이죠. 자, 미국은 베트남어로 그렇죠. 자, 읽어보죠. 미라고 합니다. 네, 자, 좋아요. 그래서 주요 나라들 잘 외우셨는지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다음 오늘 이제 국적 단어와 함께 직업 단어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읽어 맞아?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네, 이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우리 차근차근 학습지 하는 것처럼 천천히 하루에 딱 그 분량을 정해놓고 공부하시면 되기 때문에 꼭 이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안 들으셔도 돼요. 필요한 부분 네, 시간 있을 때 딱딱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업 관련한 단어도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다행히 이 직업 관련한 단어도 한자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단어들이 나오니까 네, 집중해서 같이 해주세요. 자, 우리 학생이다. 나는 학생이에요. 이렇게 할 때 베트남어로 학생을 자, 읽어볼게요. 학생. 뭔가 학생 비슷하지 않나요? 학생. 네. 자, 학생 배웠습니다. 자, 비슷했어요. 자, 안 비슷한데요? 자, 여러분, 자꾸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야지 비슷해집니다. 네. 자, 학생. 그래도 뭔가 느낌이 온다. 이 정도만 간파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giáo viên. 자, 여러분 앞으로 단어를 보시다가 요 vien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은 요거는 다 직업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vien 나오면 뭐다? 직업을 나타내는 단어다. 요 vien이라는 단어는 그 원자예요. 그래서 뭐 교원, 뭐 회사원, 연구원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을 나타내는 원자, 직원할 때 그 원자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일단 직업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요 자오라는 단어가 가르칠 교자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니까 giáo viên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자, 요 giáo viên 같은 경우는 남자 선생님도 giáo viên, 여자 선생님도 giáo viên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이 남자 선생님과 여자 선생님을 이렇게 구별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남자 선생님, 여자 선생님 구별할 때는요. 남자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thầy giáo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남자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앞에다가 터이가 아니라 꼬를 붙였다. cô giáo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여자 선생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말을 할 때 베트남 사람들이 만약에 thầy giáo 혹은 cô giáo 이렇게 사용을 했다면 이거는 성별을 확실하게 구별을 할 수 있게 얘기를 한 거고요. 만약에 giáo viên 이렇게 얘기하면 성별을 구별 없이 얘기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이 이제 선생님이라는 이 단어를 쓰지만 실제로 선생님을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르냐? 남자 선생님은 thầy 라고 부르고요. 여자 선생님은 꼬라고 부른답니다. 네, 이것만 살짝 알아주세요. 자, 그 다음 우리 의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bác sĩ. 네, 이 의사거든요. 자, 근데 여기 좀 쉽게 외우려면 여러분 그 박씨잖아요. 빡씨 이렇게 외워가지고 여러분 의사 되려면 공부 많이 해야 되죠. 빡세다, 빡씨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네,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박씨 이렇게 외우기 제대로 공부합시다. 자, 읽어볼게요. 박씨 이제 원래는 이제 한자로 박사예요. 근데 이제 베트남어로는 의사라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 우리 의사 나왔으면 이제 간호사도 같이 배우면 좋겠죠. 자, 읽어볼게요. 이따. 네, 간호사는 이따라고 합니다. 사실은 한자로는 이게 의사랑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박사님이 의사님이고 의사님은 간호사님이다. 네, 이렇게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박씨 이따 같이 공부해 보도록 바랍니다. 자, 읽어볼게요. 박씨 이따.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회사원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 분명 있었는데 이게 파워포인트로 들어오면서 베트남어 이렇게 성조나 철자 표기가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그럼 다시 그려드릴 테니까 네, 꼭 참고해 주세요. 자, 회사원 같은 경우는 좀 길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nhân viên công ty. 자, 이거 길었어요. 자, 어떻게 읽었죠? nhân viên công ty. 네, 자, 요 nhân viên 이라는 단어가 바로 직원이라는 뜻이에요. 직원. 그래서 이거는 꼭 회사원뿐만이 아니라 이제 회사에서 여러분 직급을 나타낼 때 사원을 갖다가 nhân viên 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은행원 이런 거 할 때도 nhân viên ngân hàng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다른 단어로도 사용이 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꽁띠가 바로 무슨 뜻이냐? 바로 회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nhân viên công ty 하면은 회사 직원, 회사원이 되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외워볼게요. nhân viên công ty, nhân viên công ty. 네, 좋습니다. 자, 따라 읽으셨죠? 자, 우리 회사원 배웠으면 우리 사장님도 같이 배워보도록 할까요? 자, 따라 읽어주세요. giám đốc,
감독. 네, 자, 이거는요 한자어로 감독이에요.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인민들이 일 열심히 하나 감독, 감독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사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자어로는 감독이지만 실제로 베트남에서 사용이 될 때는 사장님, 사장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감독, 감독. 네, 좋습니다. 자, 좀 단어 많았어요. 자, 그러면 2개만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가수. 자, 이것도 쉽게 잘 외워집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가시, 가시. 자, 박시 할 때 이 시라는 단어가 우리 가시 할 때도 나왔어요. 역시 직업을 나타내는 단어 중에 하나죠. 자, 여러분 가수는 노래하는 사람들이죠. 요 까라는 단어가 노래 가짜예요. 그래가지고 뭐 국가 뭐 이런 거 할 때 뭐 꽃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베트남 사람들도. 네, 그래서 가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노래를 부르는 직업을 가진 사람 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단어 정말 너무 잘 외워져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공안, 공안. 네, 여러분 베트남에 가게 되시면 베트남에 특히 생활을 하시게 되시면 우리 공안들이 좀 무서워요. 우리 특히 이제 교통 경찰들이 자꾸 뭘 잡아서 벌금을 막 매기거든요. 네, 저도 한번 걸려봤는데. 자, 어쨌든 자, 공안 하면은 공안이 되겠습니다. 경찰입니다. 공안 경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자, 직업을 나타내는 단어들 조금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배운 단어들 바로바로 연습을 해야지 여러분의 것이 되겠죠.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바르게 연결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 책에 있으니까 조금 글씨가 작더라도 여러분 책을 네,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아까 뭐였죠? 자, 남자 선생님은 thầy giáo, 여자 선생님은 cô giáo. 하지만 합치게 되면은 giáo viên, giáo viên 이죠. 자, 그래서 giáo viên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네, 가수. 방금 배웠는데 노래 가짜를 썼었다. 가시 기억나시나요? 가시. 네, 좋습니다. 자, 의사. 의사 되려면 박씨였던 거 기억나시죠? 자, 박씨. 제일 아래에 있네요. 여기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찰. 경찰은 공안. 그래서 공안. 바로 옆에 있네요. 자, 연결해 주시면 되고. 자, 학생. 정말 쉬웠다. 학생이었죠? 학생. 자, 학생 어디 갔니? 자, 여기 있네요. 자, 연결해 주시면 되고. 자, 회사원 좀 길었습니다. 직원이랑 회사라는 단어랑 결합을 했죠. nhân viên công ty. 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결이 된 거예요. 자, 간호사. 자, 간호사는 이따였었죠. 이따.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인민들 열심히 일하는지 안 하는지 감독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감독이 바로 사장님이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책에서 여러분 보시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단어를 열심히 익혀보았기 때문에 이제 이 단어들을 활용한 오늘의 주요 문장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단어는 당연히 사실 말을 하려면 우리가 어휘력이 있어야 돼요. 단어를 외우셔야 되고요. 문장을 외워주시면 이 단어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지에서 공부한 오늘 분량의 단어와 문장은 꼭 암기해 주세요. 자, 오늘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라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우리 문법에서 자세히 배울 거지만 이 라라는 단어는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뭐는 뭐뭐이다라는 뜻이에요. 뭐뭐는 뭐뭐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신분이나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쓰는 대표적인 동사죠. 비동사. 자, 그러면 tôi là người Hàn Quốc 이라는 지금 문장이 있어요. 자, 또이는 나라는 뜻입니다. 자, 또이가 누구다? 나라는 뜻이에요. 자, 또이는 누구다? 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라가 뭐뭐이다라는 뜻이니까 나는 이다라는 뜻이죠. 자, 나는 이다. 자, người 한국 하게 되면은 자, 의는 사람, 한국 하면은 한국이에요. 자, 그러면 한국이니까 의를 지금 한국에 꾸며주는 구조가 되어서 뒤에서부터 해석을 하면은 한국 사람입니다. 자, 이 단어 때문에 조금 베트남어를 뭐랄까 좀 튕겨져 나가는 네, 중도 포기하는 탈주하는 분들이 좀 생기시더라고요. 이 발음이 좀 어려워요. 그렇죠. 또 사람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할 수도 없고 자, 저랑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người 자, 이거 발음 연습하실 때 항상 웃으시더라고요. 우리 학습자분들이. 그래서 저도 막 같이 웃게 되는데 아니 웃기지 않은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người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이. 자, 이렇게 삼중 모음이 되면은 가운데 거 소리가 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người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뜻이다?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 người 한국 하면은 한국 사람. 자, 그럼 해석은 나는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Tôi là người Hàn Quốc. Tôi là người Hàn Quốc.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người Hàn Quốc 통째로 알아두시면 좋고 또이는 나. 그래서 가운데 라가 들어가서 나는 한국 사람이다 라는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자, 좋아요. 그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문장인데요. 천천히 해보도록 하죠. Bạn là người nước nào? Bạn là người nước nào? 네, 자, 이 반이라는 단어는 친구라는 뜻입니다. 자, 아까 우리 짜오반 인사하면서 잠깐 했었는데 동년배 친구에게 쓰는 호칭이라고 배웠죠. 자, 근데 이 반 같은 경우는 꼭 나이가 나랑 똑같지 않아도 돼요. 내가 친구 삼고 싶은 사람도 역시 반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오픽 시험이라고 해서 베트남어 시험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시험관이 여러분을 부르는 호칭을 반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도 쓸 수 있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 자, 반 친구는 자, 이거 아까 어려운 단어였죠? 무슨 단어였죠? 사람이란 뜻이었죠. 친구는 사람이다. 여기까지 일단 해석이 됐어요. 자, 이거 처음 나왔는데요. 자, 한번 저랑 같이 읽어볼게요. nước, nước. 자, 제가 어떻게 읽었죠? nước, nước 이라고 읽었어요. 자, 이 단어는요, 원래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물, 여러분 마시는 물. 네, 자, 그런데 두 번째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나라라는 단어를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뜻도 되고 마시는 물도 되고요. 뭐 우리가 헤엄칠 수 있는 그런 물도 당연히 되고요. 나라라는 단어, 네, 뜻도 됩니다. 나라라는 뜻도 되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당신은 사람입니다. 나라 사람입니다. now가 들어가는데 now는 어느라는 뜻의 바로 의문사입니다. 자, 그래서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어느 나라 사람. 자, 근데 이 어느라는 의문사가 들어갔으니까 이 문장은 뭐가 된다? 의문문이 된다. 자, 그래서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렇게 해서 국적을 물어보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천천히 읽어볼게요. Bạn là người nước nào? Bạn là người nước nào?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대답이 아까 앞에서 배운 Tôi là người Hàn Quốc 이 되겠죠. 네, 자, 좋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이 두 문장을 공부를 해보았어요. 자, 그러면은 문장을 배웠으면 우리 문장을 또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 단어를 조합해서 예시와 같은 문장을 만드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 예시를 먼저 볼게요. 자, Thầy ấy là người Anh. Chào bà ạ. 뭐 갑자기 어려워졌어? 뭐 헷갈릴 수 있는데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더이 하면은 우리 무슨 뜻이었죠? 남자 선생님이란 뜻이었어요. 원래는 더이 자오라고 해서 나왔었는데요. 자, 여기 지아오가 생략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의 이거 조금 이따 배울 건데요. 이거는 그라는 뜻으로 뭐 호칭 뒤에 요 그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은 요거는 무슨 뜻이라고 해야 될까? 3인칭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남자 선생님. 그래서 그 남자 선생님.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3인칭이 he라는 단어가 아예 하나가 있는데 베트남어는 호칭별로 뒤에 요 의를 붙여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호칭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뜻이 다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thầy ấy 그 남자 선생님 되겠습니다. 자, thầy ấy là người Anh. 그 남자 선생님은 người Anh, 영국 사람이다 라는 게 지금 예시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 단어들을 조합해서 뭐 어느 나라 사람이다 이런 걸 만들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짜오 바아. 오, 자, 우리 짜오 하면은 아까 처음에 인사할 때 배웠었는데 짜오 다음에 호칭을 붙이는 게 베트남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인사법이라고 배웠었죠. 자, 그래서 짜오 바아 하게 되면 자, 바 안녕하세요가 되겠습니다. 자, 바는 무슨 뜻이냐? 바로 할머니란 뜻이에요. 자, 바가 무슨 뜻이다? 바로 할머니란 뜻이에요. 우리 뒤에 이제 또 호칭을 정리할 때 한 번 더 나올 텐데요. 마라고 하면은 할머니를 부르는 호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적으로 내 기준으로 해서 우리 진짜 할머니도 당연히 마하고요. 우리 할머니 뻘 되시는 그런 여성 어르신 분들을 부르는 호칭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꼭 진짜 내 할머니가 아니어도 돼요. 네, 내 할머니가 아니어도 되는데 우리 할머니 뻘 되시는 여성분을 다 마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어때요? 인사할 때 할머니 안녕 이렇게 하면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높임말을 써주면 좋습니다. 자, 베트남어의 높임말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문장 끝에 아만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짜오 바 아 하게 되면은 할머니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조합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쉬운 거부터 해볼게요. 일단 짜오 옹
이렇게 하면 좋겠죠. 네. 자, 우리 옹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할아버지 옹. 우리 한자로 옹 무슨 옹 하면은 할아버지란 뜻이죠. 베트남어로 옹이 바로 할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자, 일단 하나 만들었고, 자, 그럼 나머지 가지고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자, 꼬어이. 꼬 아까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어이 방금 배웠는데 이거 3인칭 만드는 거였지? 그럼 그 여자 선생님이란 뜻이 되겠네. 뭔가 이걸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우리 의 사람이고, 중국 기억나시나요? 중국 사람? 그러면 의 중국 하게 되면은 중국 사람이란 뜻이 되겠네요. 그러면 주어로 놓을 수 있는 게 그 여자 선생님이 되겠죠. 그 여자 선생님은 이다, 중국 사람이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만든 문장들 짜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같이 읽어볼게요. cô ấy là người Trung Quốc. 네, 그 여자 선생님은 중국 사람이다. 자, 그 다음 chào ông ạ.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아래 단어를 조합해서 예시와 같은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우리 한 문제만 더 풀고 이번 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질문을 읽고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활용하여 써 넣으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일단 우리 질문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읽어보죠. Bạn là người nước nào?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거 무슨 뜻이었죠? 질문이? 아까 문장에서 배웠는데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에 국적을 묻는 질문이었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답. 자, 물론 문장을 얘기하면 좋겠지만 문장으로 대답하는 게 제일 좋지만 우리 아직 초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시고 여기다가 예시처럼 người Pháp 이런 식으로만 넣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태국인 어떻게 만들까요? 자, 태국은 이 중에서 다일란이 바로 태국이었죠. 자, 그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người Thái Lan 하면 되죠. người Thái Lan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국인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영국을 찾아서 영국이 아인이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người Anh, người Anh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세 번째. 자, 요거 일본은 베트남어로 어떻게 할까요? 자, 일본이 nhật-bản-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người Nhật-bản, người Nhật-bản.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중국인 어떻게 할까요? người Trung Quốc, người Trung Quốc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자,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người Mỹ, người Mỹ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해보셨나요? 문장으로 말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어느 나라 사람이다 정도로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과 국적, 직업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국적을 묻는 질문, 국적을 대답하는 거, 그 다음에 인사 표현까지 해서 꽉꽉 채워서 열심히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네, 우리 학습지는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학습지 배달되어 오면은 하루하루 날짜 정해가지고 그 분량씩 열심히 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조금 내용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좀 천천히 공부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괜찮은데 이 정도 할 수 있어. 그러면 분량만큼 열심히 하셔서 네, 차근차근 공부하셔서 우리 베트남어를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과의 첫 번째 강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방금 배운 우리 1과의 이 단어와 문장들을 활용을 해서 문법과 회화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Hẹn gặp lại các bạn nhé.